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좌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 좌표란 게 뭐냐? 뭐 그냥 대충 지형 어디 동 북위 뭐 몇 도 뭐 서위 몇 도 이래가지고 딱 몇 도 이렇게 딱 찍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 약간 기준이 되어줄 무언가를 기준 또는 내가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무언가를 저는 이제 좌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좌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좌표를 잘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냐에 따라 삶의 퀄리티가 많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사는 거라는 건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그죠? 막막해. 어디로 가야 될지, 뭐가 있을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일일이 하나 생각을 해내자니 이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죠. 특히 요즘은 또 세상이 또 더 복잡해졌단 말이죠.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이런 책이라 이러고 있을 때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그 자리 그대로 너는 여기 있으니까 내가 너를 보고 나의 방향을 잡고 나의 길을 잡으면 되겠구나 라고 할 만한 그런 무언가들을 저는 우리가 조금 많이 만들면 어떨까? 등대 같은 거죠. 등대. 어떤 사람은 큰 등대, 뭐 연인이나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 아니면 직업, 아니면 돈 같은 하나의 큰 등대만 세워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짜잘짜잘하게 등대들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서 내 친구들 누구 또는 단골집, 의외로 단골집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다들 좌표가 필요해서 전 단골집을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좋아하는 스타를 만든다던가, 이것 또한 저는 우리가 다 좌표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야, 그죠? 현실에 있는 연인일 수도 있겠지만 또 동경하는 연예인일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예. 근데 이게 너무 강해져서 이제 막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이 되어버리고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너무 한두 가지 좌표만 기준으로 세우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단 말이죠. 그게 사라졌을 때 너무 많은 게 끝이 나. 너무 많은 기준들이 사라지고 훨씬 더 큰 막막함을 우리는 이제 지니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양한 좌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조금 더 나를 편안하게, 프레시하게, 또 이게 또 기준이, 저는 이제 이 좌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향상성과 그리고 편안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보고 봤을 때 있을 때 그냥 이 사람은 여기 있어주네. 편안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족에게서 그 좌표를 찾아가지고 가족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경우도 이런 경우죠. 자기가 이제 좌표를 가족에게 딱 찍은 거야. 핑을 찍어 놓은 거야, 내 기준점을. 누군가는 또 자기만의 기준, 이런 거 기준 이런 거, 정의.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좌표를 찍는 게 우리나라에 좌표를 찍은 경우가 정말 꽤 많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냐, 잘 사냐, 못 사냐, 이게 우리나라의 해가 되냐, 해가 되지 않냐, 이런 걸로 이제 모든 기준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너무 근데 역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의 기준으로만 하다 보면은 리스크가 너무 커. 조금이라도 그게 흔들리거나 조금이라도 위험해지거나 조금이라도 그거에 해가 될 것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적대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기준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내 가족이 나의 전부야. 내 좌표가 가족이 나의 전부야. 이러면 조금이라도 우리 가족한테 안 될 게 어떻게 돼? 안 될 거에 하고 물어버리는 거야. 너희 조금이라도 애도 자라야 되고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선생님이랑
그러면 또 선생님이랑 대화도 해보고 뭐 이런 절차를 생략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절차를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난 우리가 다양한 좌표를 그래도 조금 역시 만드는 게 맞다. 가장 중요한 좌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좌표. 어떤 게 있을까요? 취미라던가 취미. 뭔가 만든다던가 아니면 스스로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진다던가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자기로 시작되는 좌표가 하나 있겠죠. 그리고 장소로 시작되는 좌표. 요런 것도 하나 있으면 우리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자주 가는 책방, 뭐 식당, 또 뭐가 있을까요? 특히 모험을 또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이 좌표를 많이들 만드는 것 같아. 왜냐하면 막막하잖아. 그만큼 바다에 나가는 게 그죠? 아무튼 그래서 장소, 책방, 식당 뭐 이런 곳들 좀 사라져서 아쉽지만 또 다른 만약에 나에게 좌표가 있다면 또 이제 골로 가게 되는 거겠죠. 아쉽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의 음식이라든가 나에게 부모님 자체가 굉장히 큰 좌표가 되는데 사람에게 그죠? 거기 해주시던 그 음식 그 상황 그게 또 얼마나 큰 마음의 위안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죠? 예. 또 이게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 못 먹고 나면은 이제 막 어머니의 맛이 나요 이러면서 다 괜히 그게 다들 울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 다 그게 다 마음속에 좌표거든요. 좌표. 예. 그래서 다양한 물론 부모님이 좌표가 되어주는 것도 좋지만 역시 다양한 좌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사람은 변동성이 너무 커. 물론 장소도 변동성이 크고 뭐 이렇지만 사람은 아무래도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이 사람을 기준점으로 너무 크게 삼아버리면 실망도 또 그만큼 많이 하게 되고 사람이 그죠? 예. 괜히 약간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고 강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죠. 예. 내 좌표인데 내 좌표가 자꾸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놈의 자식이. 자꾸 어디 가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뭐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겠고 나에게 안정감을 줘야 될 이놈의 자식이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더욱더 이제 싸우게 되거나 실망을 하게 되거나 이러는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가장 마지막에 오히려 세 번째 서드로 저는 좌표로 두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죠. 예. 자기 자식이 너무 커져버린 거야. 내 인생의 전부가 돼버리고 좌표 오브 좌표가 돼버리는 거야. 이러면 이제 막 부모님들이 어떻게 돼? 아하 이런 책이랄. 혹시라도 어디 아프거나 조금이라도 뭐가 어떻게 되거나 이럴까봐 이제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서로에게 솔직히 너무 전전긍긍하는 건 사위라는 건 서로에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 사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제 인간은 거리가 필요하다. 맨날 이런 얘기 하는데 좌표가 아무리 좋은 좌표라도 딱 붙어서 그 좌표 위에서만 우리가 인간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 딱 좌표야. 여기 딱 찍혔어. 저기 남산 위에 저 소나무 딱 찍혔어. 여기 위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좌표와 자기를 아무리 동일시한다 그래도 여기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좌표가 움직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반경 안에서는 돌아다니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 정도 반경은 괜찮아 임마 자식아.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제 적당한 언제나 거리가 필요하다. 물론 가까울 때는 또 엄청 가까워야지. 막 이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럴 때는 그죠? 이제 좀 유동적인 거리가 역시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좌표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양한 뭐 하나를 잃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사람만 만나면 여기만 가면 이 음식만 먹으면 사람이 정말 없어? 그럼 장소라도
어느 책방이라도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언제 가도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예. 향상성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 자리에 있어줘야겠죠, 그죠?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좌표 같은 곳들을, 좌표 같은 장소를, 예, 좌표 같은 음식 또는 좌표 같은 뭐 아무튼 행동, 취미를 다들 많이 만드셔서 이 험난한 인생, 막막한 인생, 좀 잘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막 옛날 얘기긴 합니다. 막 현모양처 버리고 막 떠나다니다가 보니까 역시 우리 와이프가 최고였어 이러면서 괜히 막 돌아와서 막 미안하다고 한다는 게 아니야. 괜히 막 돌아다닐 땐 좋았지. 보니까 어떻게 돼? 내 좌표가 저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야. 이 좌표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막막해지는 거구나, 사람의 인생이. 이 좌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대고 돌아다닐 수 있었구나. 이거를 이제 남성분 여성분 똑같습니다. 그거는. 근데 내가 이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좌표가 되어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수 있었던 거고, 내가 그렇게 세상을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었구나. 이거를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것도 한참.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중요한 건 뭐야? 좌표를 좀 잘 대해줘야 돼. 특히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언제나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상대방에게도 내가 좌표가 되어줘야 될 거고,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될 거고, 이 막막한 인생 그래도 내 남편 덕분에, 내 와이프 덕분에 이러면서 연인이라면 우리 자기 덕분에 내가 인생 그래도 살아간다. 그래서 결국엔 막 친구밖에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이런 이유가 친구가 대표적으로 좀 막 사기치고 막 일단 쓰레기 같은 짓만 안 하면, 그죠? 그 자리에 있잖아 언제나, 그죠? 그래 너는 언제나 그래도 내가 얘기하면 좀 들어주고 이놈의 시계 듣는 척이라도 하네 꼴꼴꼴 이러는 것 또한 우리에게 이제 좌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좌표들, 내 삶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만들어 보니까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자주 간 식당이 있는데, 아니 뭘 또 가냐 그래 맨날 다들 나한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생각이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고 막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뻗이기 때문에 여기만 딱 가면은 언제나 막 머리가 어지럽고 힘들고 막 짜증이 나더라도 잘 먹었다. 딱 그 생각이 들면서 뭔가 평안함을 느끼면서 그래 여기만한 곳이 없지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기분이 한번 다운이 되면서 방향을, 나 스스로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이렇게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전 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연인, 만약에 좀 있으면 아무튼 연인을 사귀면 이제 연인이 가장 큰 좌표가 되어주겠지만요. 저 분명히, 그죠? 만약 결혼한다면 더더욱 큰 좌표가 되겠지만, 그것 말고도 다양한 좌표를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다들 자신들의 좌표를 소중히 대하고 잘 있을 때 잘해야 돼. 그래서 이런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빠이. 빠는 뭐야? 빠이. 칭긋.